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는 시민 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꼭 국민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자체가 일반 여기 계신 전문가들 말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낯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가깝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PM 2.5, 우리가 이제 번역을 초미세먼지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2018년까지 20%를 지금보다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런 준비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환경부 전에 우리 기후정책과장이었던 정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막 그랬는데, 처음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대뜸 서울의 기여율이 얼마지요? 서울에서 차지하는 서울시의 기여율은 한 20% 내외예요. 그런데 저희가 20%를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아하게 그랬는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문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쭉 해보더니 해볼만 하네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좋을 때, 오늘은 지금 초미세먼지가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저희는 그 모바일로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 모바일에 들어와서 보시면 바로 20 정도 되는데, 4월달하고 지금 뭐 9월달, 10월달이 좋은 때죠. 그런데 8월달에도 안 좋은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여름에는 다 좋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때도 70일 마이크로까지 올라간 때가 있었는데, 결국은 PM 2.5는 물론 가을에 좋다고는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중국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부분은 사실은 여기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에 서울시나 물론 중앙정부 환경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때는 대개 PM10 위주로 노력을 했거든요. PM10 위주로 노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서울에는 버스가 디젤 버스가 일반적인 버스는 없죠. 시내버스나 이런 데. 다만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라든가 관광버스가 이제 디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에는 뭐 CNG 버스로 지금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발전 소각, 이런 가정 난방 부분의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고, 환경부의 그 정책 하에 전옥수 번호가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수 총량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또 업소도 적발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은 여기 그 미세먼지 PM10 농도는 많이 줄어들었다가 13년도 작년도에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미세먼지도 그렇게 됐고, 녹스 이산화질소도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작년에 특별히 이제 그 정책에 약간 느슨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작년부터 중국과의 어떤 접촉이라든가 남다른 노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분은 중국발 영향이 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매일같이 저희가 그 데이터,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초미세 농도가 어떻게 되고 매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고농도일 때는 상당 부분이 중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농도일 때.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모델링에도 보면은 중국 쪽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중국만 탓을 할 건 아니죠. 우리 쪽에서 지금 디젤 차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승용차, 그 다음에 디젤 화물 차량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미세먼지 20% 감축 의미가 뭐냐 그러면 사실 북한산 공기 좋은 곳에 평균 농도가 22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만 20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북한산보다 서울이 더 좋게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등 해외하고도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면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를 준비할 때는 서울시는 특히 혼자 하지 않고요. 요새는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 전문가들과 좀 논의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학회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시민들하고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저희가 그 설문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시민들도 대기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고 이런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시민 건강 결국 이제 기관지라든가 뭐 아토피 질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확 트인 그런 가시도 이렇게 줘서 정말로 이렇게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좋아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서울시, 그 다음에 각 기업들, 시민, 그 다음에 중앙정부,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나가서 이제 중국 등 해외 도시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역별 분석에서 보면은 국외 부분이 한 30에서 50, 그다음에 국내 타 지역이 한 25에서 30.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는 한 뭐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 원별로 보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산업 비산업이라고 그러면 난방이라든가 발전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건설 기계 등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이라고 그러면 전략인데 뭐 큰 틀에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조금 빠르게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이제 분야별로 보면은 교통, 산업 비산업, 국내외 협력, 생활 이렇게 산업별로 쭉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이제 교통 부분이 가장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한 52%가 자동차 등 교통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이제 뭐 DPF라든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LEZ라고 로우 이미션 존을 좀 더 우리가 강화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그동안에 승용차 유일제를 했지만은 그 승용차 유일제가 좀 그 준수율이 좀 낮다는 내부 그 판단에 따라서 드라이빙 마일리지, 그러니까 운전하는 양을 줄이면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 저감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이 건설기계 쪽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서 그쪽도 저희가 뭐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컨트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라든가 전기차는 문제는 충전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충전 기반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럭들도 같이 뭐 경유 트럭을 좀 줄이는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부분이 이제 전기차 부분하고 충전 인프라가 금년하고 내년 초에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많이 접근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결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을 서울시 차는 당연히 하지만은 뭐 경기도 차뿐만 아니라 타 지방차도 조금 이제 같이 점검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아직 정식으로 우리가 발표한 건 아닌데 남산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 차량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관광버스하고 전기차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를 조심스럽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중국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데 여기도 한번 친환경차 아니면 못 올라가는 게 어떠냐 이런 내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빙 마일리지에는 새로 도입하는 건데 인센티브를 1년 단위로 해서 마일리지를 줄이면은 보험회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도 같이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작자 배출 기준은 물론 중앙정부 몫이긴 하지만 좀 더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뭐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한 600만 대가 있는데 일반 친환경차, 전기차 이런 거는 그냥 보급을 하지만은 만약 일반 차를 보급하려면은 30대 줄었으면은 그 30대에 대해서 쿼터로 이렇게 보급하는 그러니까 총량을 정해놓고 차량을 통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금방 강력한 항의가 오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그런 정도로 드라이빙을 걸어야 사실은 이게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그걸 하진 않겠지만은 그 정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비산업 부분은 특히 난방 부분에서 전옥수 버너는 지금 많이 보급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보일러들도 전옥수 친환경 보일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이번에 환경부에서 노력을 해서 기재부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 두 번이나 예산을 지금 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 보일러에 대해서 약간의 그 인센티브를 주면은 보급이 확산되지 않을까. 녹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울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좀 컨설팅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활 오염 부분에서도 그 동안에는 이제 그 도로 청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 청소라든가 진공 그 흡입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뭐 다녔는데 이제는 도로먼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디에 먼지가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거기를 먼저 청소하는 방법을 내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조금씩 확대하는 방법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직화구이 문제는 사실 우리 음식 문화가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인데 직화구이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아마 우선은 그 업체들하고 자발적으로 그 직화구이 고기 먹을 때는 좋지만은 우리가 나쁜 공기를 마시면서 먹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알린다든가 이게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봤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형식이든지 좀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관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기성 화합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이나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있는데, 계절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봄에는 이제 황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여름에는 이제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겨울에 특히 이제 난방 부분이 심각하거든요. 겨울에 이제 중국에서 난방을 많이 떼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자치구에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사업에 대기 개선 사업을 넣어가지고 자치구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중구 같은 데는 이렇게 그 VOC를 많이 생산하는 그 뭐 책 인쇄물 이런 집단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할 경우 제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그 롯데 그 월드가 오픈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말이 많았지만은 저희 쪽에서 한 거는
녹화를 넓혀라. 녹화 부분을 확대해라는 조건을 걸어서 그거를 굉장히 노력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단순하게 이렇게 뭐 녹지도 많이 가꾸겠지만은 건축 환경 영향 평가할 때 벽면 녹화라든가 녹지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9월 25일 제가 저희가 대기질 개선 국제 포럼을 서울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울에서 같이 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열면서 특별히 한 거는 각 도시별로 자기들이 감축 목표를 발표해서 그걸 공동 선언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17년까지 PM2.5를 25% 줄이겠다. 그리고 산둥성이 20년까지 뭐 PM2.5를 50% 줄이겠다. 이런 선언들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도시들은 사실 이렇게 제가 금년에만 해도 벌써 2번 가서 협상을 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차에 서울시가 그동안에 했던 그 대기질 정책을 중국어로 번역을 다 해서 저희가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막 노력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고 있는 차에 저희가 이런 선언을 끌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아마 11월 달에도 또 저희가 산둥성을 가서 협의를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걱정하는 것보다는 중국 도시들이 많이 협조적이기 때문에 큰 이번에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서울시장과 그 베이징 시장 간에서도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지난 4월 3일자로. 그래서 대기 개선에 대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포럼도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 도시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좀 구체화하고 내년도에 북경에서 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뭐 시장급으로 올리면 어떠냐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인천 경기하고도 같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서울시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예보 시스템이라든가 대시민들한테 쉽게 알리고 또 시민들이 종전에 아까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초미세면 주의보나 이런 거 하면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마스크 쓰세요. 그 수동적으로 했거든요. 이제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할 그 어떤 행동 요령을 한 1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세요. 친환경 보일러 바꾸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액티브한 요소들을 해서 시민운동 본부를 저희가 해서 같이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물론 실내 공기질 개선 시범 사업도 하고요. 또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고 분석 연구 능력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와 같이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상 시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죠. 그래서 맞춤형 컨설팅을 우리가 해왔는데 이런 걸 강화하고 인증제를 추진하고 뭐 이렇게 단속이나 점검보다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그 실내 공기질도 같이 좋아져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